코로나를 이기는 아주 맛있는 든든한 한 끼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전복을 이용해서 아주 맛있는 전복 솥밥 만들 거고요. 너무 좋죠. 제철에 냉이가 지금 한창이거든요. 네. 냉이와 바지락을 이용해서 냉이 바지락전도 준비했습니다. 아, 좋아. 아, 정말 기대됩니다. 장수밥상 바로 시작해 주시죠. 이 바다의 그 황제라고도 하는 이 전복은요, 요 옆쪽에 보면은 요게 지금 거뭇거뭇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거뭇거뭇한 것이 바로 바다 이끼입니다. 요게 달라붙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붙어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을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이렇게 말끔하게 손질이 돼야만 비린 맛이 없습니다. 네. 그 깨끗해졌죠. 까만 거를 이렇게 다 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깨끗하게 솔로 다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네.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헹군 거는 요 끝부분에 이렇게 숟가락으로 딱 따서 네. 뒤쪽에 있는 개웃은 굉장히 싱싱하면 개웃 젓갈을 담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거는 나중에 뭐 죽 쓸 때 넣으셔도 되고요. 요것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한 그 전복은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되는데요. 전복은 요 앞쪽에 이빨이 있죠. 예. 요 이빨을 완전하게 없애고 난 다음에 썰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 부분이 아무래도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쵸. 독이 좀 있어요. 이렇게 좀 썰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복 야. 굉장히 좋아하시죠? 와. 아, 진짜 네. 없어. 네. 전복은. 없어서. 말이 아우, 뭐예요. 싸 저거. 그래도 예전엔 정말 귀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좀 나와요. 그쵸.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준비한 전복은요, 이렇게 밑간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복 밥 그러면 그냥 전복 넣고 그냥 밥 지으면 돼 이러는데요. 전복을 훨씬 더 부드럽고 그다음에 전복의 영양까지 다 잡수시려면 밑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복 먹었을 때 가끔 너무 질겨지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씹기에 이렇게 너무 힘들 그렇죠. 정도로. 맞아요. 밑간을 안 해서 네. 그렇군요. 이게. 여기 전복에다가 뭘 넣냐 하면은요, 이게 약간 다진 마늘이에요. 아. 마늘. 다진 마늘 넣고요. 요게 약간의 비린맛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싱싱한 전복은 비린맛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맛술 조금 준비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밥을 지을 거잖아요. 그래서 들기름을 좀 넣습니다. 오, 들기름을 넣는구나. 요걸 이렇게 좀 섞어주세요. 네. 찍어 먹을 때는 참기름 찍어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밥 지을 때는 들기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또 이 전복하고 짝꿍 지어서 밥을 지어놓으면 굉장히 맛있는 게 있습니다. 야. 바로 표고버섯인데요. 이 표고버섯은 말린 표고버섯을 준비를 해서 밥물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밥물을 준비를 해서 담가 놓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표고버섯의 우린물이 쌀 알갱이에 쏙쏙쏙 들어가서 밥에 감칠맛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건져놓은 표고버섯은 잘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특별히 오늘 제가 이따가 냉이 바지락 부침개를 할 건데 전을 할 건데 그래서 냉이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냉이까지? 네. 전복에다가 냉이를 같이 넣고 밥을 짓어요. 우와. 그래야 훨씬 더 맛있어요. 오. 그쵸. 야. 자, 일단 솥을 준비를 하고요. 1시간 정도 불려놓은 쌀을 한 2컵이거든요. 요거를 냄비에다가 먼저 넣습니다. 야. 요거는 이제 체에 받쳐서 30분을 더 불려놓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는 깨끗하게 씻어서 물에 불려서 30분, 체에 건져서 30분.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표고버섯을 먼저 넣습니다. 버섯부터요. 네. 그래서 이 표고버섯을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세요. 벌써 예쁘다. 침이 막. 표고버섯 식감 우리 알잖아요. 네. 알죠. 알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표고버섯 물로 밥을 짓습니다. 어. 좀 감칠맛 이보은 선생님 돌고. 돌발 질문이요. 네. 그 표고버섯 우린 물에다가 네. 그 쌀을 넣고 불리면 안 될까요 혹시? 못하러 그렇게 하세요. 저는 잘 들어가라고. 가끔 가다가 요리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과학적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표고버섯은 표고버섯대로 그냥 불리고요. 나중에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뚜껑을 덮고 밥을 이제 먼저 지어요. 그게 정리가 되는구나. 뭐더러 그러세요? 맞아요. 못하러 그렇게 해요. 못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럴 이제 이유가 없네. 끓이니까. 우리가 뭘 준비하냐면요. 요거 준비하셔야 돼요. 요거. 쪽파.
쪽파를 송송송 썰어서 한 2분의 1컵 정도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민욱 박사님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요 버터. 그리고 저는 무염 버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가염 버터도 괜찮은데 저는 굳이 가염까지는 안 써도 돼서 버터만 이렇게 한 2큰술 정도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밥 짓기 전에 뭘 준비하냐면 요 진간장을 2큰술 정도만 준비를 합니다. 요러면 그 전복 솥밥의 양념까지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밥물이 이렇게 끓고 있죠.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럼 밥물을 끓고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얹어내면 이게 보글보글 끓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느냐? 오늘 준비한 거 요걸 넣습니다. 그 나중에 들어가는구나. 마지막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는 뜸 들일 때 넣어야지만 맛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은 지금 요 밥솥이 없어서 그냥 냄비밥 하려고 그러는데 냄비밥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기밥솥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냉이까지 올려주세요. 근데 이왕 전복솥밥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 그냥 요거까지 같이 하시는 게 좋겠죠. 이게 비주얼을 위해서 나중에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진짜 다른 맛있겠다.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전복을요, 너무 오랫동안 끓이게 되면은 전복이 질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뜸 들일 때 뜸 들일 뚜껑을 덮어요. 뚜껑을 덮고 요거를 이제 뜸을 들여줍니다. 불을 줄여서 네. 뜸을 들여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하냐 하면, 아까 제가 준비한다 그랬던 전을 냉이전. 붙여야 되겠죠. 요거 좀 치워주세요. 옆에 서 계시면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요것도 치워주세요. 네. 자, 이제 전을 붙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바지락 손질이에요. 바지락 손질은 어떻게 하냐면 사실 지금 바지락살이요 굉장히 제철이기 때문에 맛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바지락살을 이렇게 볼에다가 담고 요 식초와 약간의 소금을 넣고 헹궈주세요. 10초까지 넣네요. 네, 그래야 좀 탱글탱글하거든요. 그쵸. 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하냐면 우리가 이 볼에다 담고요. 굉장히 잘 전이 붙여지라고 여기다가 전분가루를 넣습니다. 부침가루 같은 거 넣으면 안 될까요, 혹시? 네,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튀김가루로 반죽을 할 거고요. 요거 먼저 이렇게 애벌로 이렇게 해놔요. 그래야 훨씬 더 반죽이 잘 되거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가 반죽을 좀 만들어 볼게요. 요게 지금 부침가루가 아니라 튀김가루예요. 튀김가루는 박력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바삭바삭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튀김가루를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요거 뭐냐 하면 얼음물이거든요. 얼음물을 넣어서 반죽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특별히 저는 국간장으로 밑간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죽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넣기만 하시면 돼요. 바지락 넣고요. 그다음에 김치 넣고요. 김치가 들어가요. 네, 씻어서. 김치였구나. 네. 김치. 그다음에 청양고추 들어가면은 조금 맛있잖아요. 아이들은 피망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색깔 때문에 이렇게 붉은 고추 넣었어요. 그리고 아까 준비한 냉이를 송송송 썰은 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진짜 맛있겠다. 요즘 냉이 막. 냉이 된장국 향이. 네. 자, 이렇게 반죽을 해요. 네. 자, 어디 이렇게 마트 반죽을 같은 해서 데 이제 들어가요. 붙여내기만 하면 되는데 야, 이거 이거 그냥 이대로 그냥 왕부침을 해가지고 그냥 파전처럼요. 막 이렇게 네. 피자처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야. 얼마나 이렇게 해서 맛있을지. 제가 이렇게 올려놓고 아니, 김치가 들어가서 또 맛있을 것 네, 같아요. 아주 새콤하고 맛있을 것 새콤한 향도 좀 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식용유랑 네. 들기름을 조금 넣고요. 식용유하고 들기름을 섞는 거. 하지 마. 그럼 향이 더. 그래야지만 요게 부친 게 향이 훨씬 더 맛있어요. 네. 다른 전 무칠 때도 그렇게 하기도 하시나요? 저는 요 향을 조금 살리는 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들기름을 넣고요. 나는 굳이 뭐 안 살려도 괜찮다 그러면 그냥 식용유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세요. 자, 제가 이렇게 붙여놓고 잠깐 밥하러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 차 박사님이 네. 옆에 하셔야죠. 그렇죠. 네. 이렇게만 담아 놓을게요.
차 박사님 맛있게 해주세요. 네. 맛없으면 제가 다 먹을게요. 네. 아, 차 박사님도 요리 잘 하죠? 다이빙하고 이러면서. 그럼요. 네.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그냥 붙이시면 돼요. 네, 붙이고 있겠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이렇게 뜸을 좀 들여놨거든요. 뜸 들인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죠. 야. 보세요. 전복하고 냉이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재빨리 쪽파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 버터가 들어가는구나. 맞다. 버터 그다음에 간장. 여기에다가 그래. 간장을 이렇게 진리죠, 진리. 진리죠. 버터 버터 이렇게 해서 간장. 버무립니다. 저거 버터 간장에 밥만 비벼 먹어도 맛있어. 그럼요. 아. 이렇게 하면 이제 전복솥밥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야. 정말 맛있게 됐어요. 아, 진짜 맛있겠어요. 그렇죠? 와. 보기만 해도 뭐. 근데 맛있는 거 다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에 냉이가 조금 더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 선생님 저기 냉이 냉이 남은 것 드릴까요? 좀 주실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냉이 남은 거를 여기다가 좀 넣고 푸릇푸릇하게 더 살려서 잡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냉이 또 부드러워서. 맞아요. 향도 너무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그렇게 열기를 이용해서 간단히 익히기만 네. 해도 되네요. 이렇게만 하면 우리 왜 어렸을 때 엄마가 간장 비빔밥 해주셨 맞아요. 맞아요. 계란 넣고. 그때는 빠다 비빔밥이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얼마나 이렇게 해서 맛있었는데, 그게. 그럼요. 아까 간장을 2큰술을 제가 넣으면서 지금 버무렸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는 전복밥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요거 그냥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내시기만 하면 돼요. 야. 야, 오. 맛있겠어요. 요거 바로 잡수시면 돼요. 냄새 여기까지 전해지기 우리 요 시작했어요. 전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네네. 저는 지금 앞에 준비되어 있어서 기대됩니다. 냉이전 맛있다. 아니, 이거 식어도 맛있다. 와, 냉이 향이 네. 진짜 좋은데요? 식었는데도 향이 이렇게 다 나네. 자, 여기 밥도 왔습니다. 네, 밥도. 아유, 감사합니다. 와, 냉이의 너무 식감과 향이 있고 김치가 있는 조개의 것도 재밌어요. 네, 맞아요. 감칠맛. 야, 와. 기가 막힙니다. 그 김치 맛이 그대로 나요. 네. 와, 근데 이 지금 밥은 제가 드린 밥을 네. 한번 비벼서 잡숴 보세요. 근데 밥은 오자마자 이 버터 향 나는 거 한번 맡아보셨어요? 와, 맛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받지 못했어요.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와, 뭐랄까요? 약간 레스토랑 가서 먹는 맛도 나고요. 전복하고 버섯하고 그렇다. 이게 저 냉이하고 조화가 어쩜 이렇게 좋아요. 야. 되게 고급스러운, 그죠? 고급밥 먹는 것 네. 같아요. 왠지 막 이렇게 겨울하고 가을하고 봄하고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냉이에, 음. 버터에, 그리고 식감이 너무 좋아요. 쫄깃쫄깃한 이 식감이. 네. 약간 리조또 먹는 그런 느낌. 오, 맞아요. 맞아요. 오. 양식 먹는. 그래서 이렇게 솥에다가 하는 전복솥밥에는요, 꼭 뜸 들일 때 전복하고 냉이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양념장은 따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전복의 맛이 어때요? 굉장히 야들야들하죠? 네. 너무 맛있어. 식감이 너무 좋은데요? 저는 버터 향을 좋아해서 네. 버터를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맛있고 버터 향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조금 빼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풍미가 버터향 대단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염을 썼지만 가염을 쓰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 네. 야, 이거 꼭 한번 해보시고요. 네. 레시피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코로나19 시대에 살아남는 생존 면역 밥상. 보양식 대표 재료인 전복과 제철 재료로 든든한 한 끼를 만들어 볼까요? 오늘의 메뉴는 전복 솥밥과 냉이 바지락전입니다. 전복은 소를 이용해 가장자리에 묻은 바다 이끼를 깨끗하게 손질해주고 얇게 슬라이스해 들기름과 맛술, 다진 마늘에 버무려 밑간을 해둡니다. 말린 표고버섯으로 버섯 우린 물을 만들어주고 표고버섯은 건져내 사방 1cm 크기로 다지듯 잘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냉이와 쪽파는 송송 썰어 준비해주세요. 충분히 불린 쌀을 솥에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다가 밥물이 잦아들 때쯤 불을 줄이고 밑간한 전복과 냉이를 넣어 10분간 뜸을 들여주세요. 뜸이 다 들었으면 버터를 올리고 쪽파를 뿌려 전복 솥밥을 완성합니다. 이번엔 곁들일 냉이 바지락전도 만들어 볼까요? 냉이와 김치는 잘게 썰어주고
청양고추와 홍고추는 다져줍니다. 반죽물은 튀김가루에 얼음물을 섞어 걸쭉하게 만들어줄 건데요. 부족한 간은 국간장으로 맞춰주세요. 반죽물에 손질한 재료들을 넣고 식용유와 들기름을 뿌려서 부쳐주면 냉이 바지락전까지 완성! 건강한 재료가 가득한 생존 면역 밥상으로 코로나19를 건강하게 이겨내보시면 어떨까요? 냉이하고 바지락하고 전복하고 뭐 이게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네, 제대로 된 한상차는 집에서 꼭 한번 해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알려드린 그 생존 면역법 가지고 여러분 몸 건강 튼튼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면역력 키우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